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부스터샷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3에서 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정됐던 비상계획 세부적 발동 기준 발표도 다음 주쯤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공약이었던 국토 보유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화상으로 열립니다. 타이완 문제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력과 핵 비확산 문제 등에서는 성과를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하루 2차례 이상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재고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알려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는 추가 물량 확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을 무렵에 공군 측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가해 상관이 피해 여부 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도 이를 감추고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10도에서 1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충북과 전북, 광주는 종일, 세종과 대구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 수는 471명으로 하루 전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예정됐던 비상계획의 세부적인 발동 기준 발표를 다음 주쯤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8.6%로 병상 10개 가운데 8개가 차 있습니다. 추가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고작 7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경기도도 70%를 넘겨 수도권은 이미 정부가 앞서 밝혔던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가장 우려되는 건 의료 인력의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입니다.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471명으로 열흘 연속 400명대를 보였지만 방역 당국은 비상계획을 발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병상 가동률이 아직 여유가 있고 하루 확진자 수도 애초 예상한 하루 5천에서 7천 명보단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위험 지표를 애초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가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위험 지표는 신규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 사망자 중심으로 어떤 상황일 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새 위험 지표 마련이 늦어지자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도 잠정 연기해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수치와 같은 기계적 판단 대신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돌파 감염 확산과 고령층 중심 위중증 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 부스터샷 간격을 3에서 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던 곳이 있죠. 유럽인데요. 무서운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시 방역의 고비를 죄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 기록을 새로 쓰는 독일은 백신 미접종자의 대중시설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영국은 일명 부스터샷, 백신 추가 접종 연령을 40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 손님들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완치자임을 확인받은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박물관, 콘서트장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ber ich bin natürlich sehr traurig, dass jetzt alles wieder Richtung Lockdown sich bewegt. 독일의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대비 약 200명에서 300명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일 최고속도 확산에 입원자 수는 당장 다음 달 초부터 독일 병원의 수용 한계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 제한도 검토 중인 이유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 영국은 부스터샷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50대와 의료진에게 진행 중인 추가 백신 접종을 다음 주부터 40대에게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And we're making boosters available to all those aged 40 to 49 from 6 months after their second dose. 만 16살부터 17살에게는 2차 접종이 예고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 프랑스도 봉쇄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4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전국 86곳의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가 배부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수능 당일 확진이 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만큼 시험장 교문 앞에서 응원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따지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공약이었던 국토 보유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종부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긴 아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가 부자 감세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한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그 비율이 1.7%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윤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 때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NS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집부자들을 대변하며 보유세를 흔들고 얄팍한 표계산이나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재차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살펴보라고 윤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신임 사무총장으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 교체설이 나오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어제 오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회동 이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7일쯤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핵심 보직에 대한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후임 사무총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전 최고위에서 이례적으로 발언을 생략했고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는 아예 최고위에 불참하는 등 당 사무총장 교체 문제를 둘러싼 냉랭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후에 당사에서 40여 분간 회동하며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SNS에 윤 후보와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후보와 대표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되면서 윤 후보가 이르면 오늘 김 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선대위 합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출 열흘 만에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대신 축하난을 전달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윤 후보는 선거 중립을 요청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란 문구가 적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은 이 수석에게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부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하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 수석은 체력 안배를 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윤 후보는 청와대의 선거 중립을 요청했습니다.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축하난 선물을 받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죠. 안 후보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쌍특검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는 오늘 축하난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3후보들에게 선거 중립을 요청받은 이철희 정무수석은 역대 최고로 불릴 수 있도록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시행하겠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와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지난해 기준 55만 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방은 병력 대신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다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첫 서면 조사도 착수했는데 윤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대검찰청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흘 전 대검 감찰부에 이어 이번엔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관련 피의자로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검 참모 조직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공수처는 지난 11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첫 서면 조사인데 윤 후보 측은 곧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공군 측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가해 상관이 피해 여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도
이를 감추고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강제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하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군은 A 하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 과다 등 스트레스를 이유로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군사경찰이 상관인 이모 준이가 A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사건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였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슬그머니 분리기소하였다.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인 이준희가 A 하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준희를 불러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 발표에 대해 공군 측은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극단적 선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처리했다며 강제추행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도 아래층에 내려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만 받고 귀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위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아래층 50대 부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빌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특히 흉기에 목을 찔린 부인은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도 한 차례 아래층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4시간 뒤 다시 아래층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를 시행했죠. 그런데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20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무료 통행이 시작된 일산대교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13년째 유료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지난달 27일 무료로 전환됐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이라는 조치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퇴하기 전 이뤄진 마지막 결재였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며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날 1년치 통행료를 운영사에 지급하겠다며 2차 공익처분을 했지만 일산대교 측이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운영사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처분의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 금지를 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 전산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하루 2번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재고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100개 거점 주유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시간 뒤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으로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깊어 합의가 나오긴 어렵지만 대만과 북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 30분, 한국 시각으로는 아침 9시 30분에 첫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양 정상은 대만 문제와 무역 분쟁 등 주요 현안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문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지도 관심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한 우려를 시진핑 주석에게 솔직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wo leaders will discuss ways to responsibly manag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as well as ways to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미중 갈등이 깊은 만큼 합의문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합의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회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은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깊이 논의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국이 리버풀에서 발생한 택시 폭탄 테러에 테러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합동 테러 분석센터가 전국 테러 경보를 5단계 체계 중 2번째로 높고 공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 심각 수준으로 올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경보 상향을 확인하고 영국 국민은 결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확대했죠. 하지만 갑작스레 방을 구해야 하는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나 비대면 수업을 감안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마주하며 직접 지도하는 교수는 대면 수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또 체크를 또 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은 훨씬 더 대면 수업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점으로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강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월 종강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은 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보통은 1년 계약을 하시는 거죠. 또 최소한 2, 3조 하는데요. 보증금 없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강의 계획을 짰던 학생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교를 올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이제 출석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홍익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학교 내 확산도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면 수업 전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내년 3월 신학기 전까지는 대학과 학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의 2년 만입니다. 첫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자국에서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격리 없이 바로 여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띤 인천공항을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가 간 격리를 서로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우리와 체결한 싱가포르로부터 온 150여 명의 관광객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 협정에 따라 격리 없이 바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 신이 납니다.
So we're really excited to be here. We all love K-pop and K-dramas. Most of us watch Squid Game. 해외로 나가는 인천공항의 출국장. 아직은 한산하지만 해외 관광 문의가 늘면서 여행사들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지금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인천공항도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도 예정대로 손님을 받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중기 제품 전용 판매장을 개소할 수 있어서 그 뜻이 더욱 깊다.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와 함께 넓어진 하늘길을 타고 여행이 늘어나면서 조심스러운 일상으로의 회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KT가 7전 4선승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두산을 6대1로 이겼습니다.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잡은 KT는 창단 첫 통합 우승 달성까지 2승을 남겼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흥이 넘치는 춤과 예상 밖의 정교한 시구를 뽐낸 유명 안무가 아이키의 시구로 문을 연 한국 시리즈 2차전. 기선을 제압한 팀은 KT였습니다. 1회 말 KT 2번 타자 황재균이 두산 선발 최원준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한 점짜리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KT는 5회 말 승기를 잡았습니다. 조용호의 적시타로 한 점. 1사 만루에서 유한준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또 한 점. 호잉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다시 한 점. 장성우의 2루타로 2점을 기록하며 5회에만 5점을 얻었습니다. 박경수와 황재균 두 노장의 호수비도 KT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KT 노장들의 호수비 속에 두산은 1회, 2회, 3회 연속해서 병살타를 치며 득점 기회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베테랑들이 오늘 황재균 선수나 박경수 선수가 집중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오늘 휴식 후 내일 오후 고척 스카이돔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초반 2연승을 거둔 팀이 우승한 경우는 19번 가운데 17번, 확률로는 90%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탈 것을 이용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이용한 멀리뛰기 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영국 런던 인근의 자동차 경주장. 폐차된 차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차량, 속도를 내더니 경사로를 올라 차량 8대를 정확히 넘어 착지합니다. 매년 열리는 자동차 멀리뛰기 챔피언십인데 올해는 총 12팀이 결승에서 겨뤘습니다. 물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요원도 대기하며 운전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경기에서 승리한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맥주를 외치며 화합을 다졌다는군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 바로 뉴욕 록펠러 센터 앞인데요. 1931년부터 시작된 트리 점등식을 위해 올해도 벌써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죠. 록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가 도착했습니다. 크레인에 화물차까지 동원됐는데 높이만 24m에 이릅니다. 록펠러 센터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형 트리를 설치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왔죠. 올해 트리용 나무는 메릴랜드주의 한 노부부가 기증했는데요. 무려 5만여 개의 조명이 트리를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트리 점등식을 생중계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임을 선포할 거라네요. 매일 봐도 모자랄 누군가를 1년 만에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기분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커플이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경찰서. 꽃다발을 든 군인이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때 저 멀리서부터 힘껏 달려와 폴짝 안기는 여성. 메인주 방위군으로 복무를 마치고 1년 만에 만난 남편과 그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놀래주려고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일하는 경찰서에 깜짝 방문한 건데요. 꼭 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둘의 감동적인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SNS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 속에 완연한 늦가을 정치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4.6도,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당분간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깨끗한 가을 하늘 만끽하기는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세종과 광주, 전북과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질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충남과 전북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6도, 광주 6.6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 창원이 1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휴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은 급격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